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주입니다.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실습 촬영 영상이 있고요. 1번부터 4번은 임지수, 5번부터 8번은 김정우, 9번부터 11번은 민동률, 12번부터 15번은 김호찬, 16번부터 20번은 박여은 학생이 실습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클래스는 김정우와 민동률 학생이 하였고요. 스케치북은 김정우와 임지수 학생이 하였습니다. 5조 스케치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페도라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본 쉘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배쉬 쉘입니다. 배쉬 쉘은 보르누 쉘을 기반으로 컨 쉘과 C 쉘의 좋은 점을 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명령어는요, echo.$ host name 형식이고, 예시로는 패스, 실행 파일을 찾는 디렉터리 경로, pwd, 사용자의 현재 작업 디렉터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sh 명령어로 실행하고요. 두 번째는 sh 스크립트 파일로 실행 가능합니다. 쉘 스크립트 파일의 속성을 변경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 실행 가능 속성으로 변경한 후 쉘 스크립트 파일의 속성을 실행 가능으로 변경한 후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합니다. 네 번째는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문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for 입문, 두 번째 while 문, 세 번째 until 문입니다. for 입문은 변수에 각각 값을 넣은 후 두 안에 있는 반복할 문장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로 while 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until 문은 while 문과 용도가 거의 같지만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는 혹은 거짓인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샵 에코 오늘의 날짜는 괄호 $date입니다. 이 구문의 실행 결과는 오늘 날짜는 2019.10.16. 괄호 수입니다. 세 번째 if 명령어는 산술 비교자입니다. 일단 터미널 창에 게딧을 먼저 쳐주면 오른쪽과 같이 뜨는데, 오른쪽에 과 같이 소스 코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EQ는 두 소식이 같으면 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왼쪽 터미널 창으로 넘어와서 sh if 3.sh를 입력하면 100과 200은 다르다라는 결과가 뜹니다. 터미널 창에 게딧을 친 다음 오른쪽과 같이 창이 뜨는데, 오른쪽과 같은 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소스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소스 코드에서 -f 파일 이름은 파일이 일반이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터미널 창으로 넘어와서 저장한 sh if 4.sh를 입력해 주면은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웹서버에 대한 내용이 뜨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실습 2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기본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셀 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선언하지 않으며 처음 변수의 값이 할당되면 자동으로 변수가 생성됩니다. 변수에 넣은 모든 값은 문자열 스트링으로 취급합니다. 즉 숫자를 넣게 되어도 문자로 취급합니다. 변수 이름은 대수문자를 구분합니다. 즉 $A라는 변수 이름과 $대문자 A라는 변수 이름은 다릅니다. 변수를 대입할 때는 equal, 좌우에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if문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창에 게딧을 쳐주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오고, 오른쪽 화면에 소스 코드를 입력한 것처럼 쳐줍니다. 그 다음 다시 왼쪽에 보이는 터미널 창으로 와서
sh if 1.sh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치면은 결과가 참입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실습 4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변수는 $0, $1, $2 등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실행하는 명령의 부분 하나하나를 변수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yum-y instead gftp를 실행한다고 가정하면 파라미터 변수는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yum 패키지 다운로드는 $0, -y 무조건 yes, 알아서 차근차근 깔아라 라는 의미이며 파라미터 변수는 $1입니다. 인스톨은 설치해라 라는 의미이고 $2로 표현하게 됩니다. gftp는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0에는 yum을, $1에는 -y를, 또 명령 전체 파라미터 변수는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현재 활동에서 터미널을 눌러 다음과 같은 화면을 띄워준 후 gedit을 타이핑해준 후 엔터를 칩니다.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 저는 미리 타이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준 후에 파일 터미널 열기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터미널이 열리게 되고 여기에 sh parabar.sh 값1, 값2, 값3를 타이핑 해준 후 엔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품은 두 번째 실습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터미널 창에 gedit을 쳐주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창이 뜨는데 오른쪽 사진에 처럼 코드를 입력해주고 다시 터미널 창으로 들어와서 저장한 이름 sh if 2.sh를 입력해주면 거짓입니다가 뜨게 됩니다. 실습 3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계산 실습을 해볼 건데요. 변수에 넣은 값은 모두 문자열로 취급한다고 했었습니다. 만약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연산을 하려면 exp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수식과 함께 꼭 키보드 숫자 1 왼쪽에 있는 역다음표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식의 괄호를 사용하려면 그 앞에 꼭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합니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와 달리 곱하기 기호도 예외적으로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합니다. 현재 활동을 눌러 터미널을 켜줍니다. gedit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미리 타이핑을 해뒀는데요. 여기와 같이 expr은 역다음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앞에는 역슬래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운 터미널을 켜 sh numcal.sh를 엔터치게 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 1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실습이고요. 맨 처음에 터미널을 여기서 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gedit을 치고 엔터를 치게 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쓴 것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행은 특별한 형태의 주석으로 바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행은 에코 명령, 그리고 화면을 충족하는 명령입니다. 사행은 종료 코드를 반환합니다. 방금 이렇게 쳤던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할 때 이름은 name.sh로 저장해줍니다. 이렇게 저장해준 후에 파일에 들어가 usr local bin 여기 안에 아까 저장해줬던 파일을 Ctrl C, Ctrl V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sh 명령어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 스크립트 파일로 실행할 수 있는데 셀 스크립트 파일의 속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행 가능 속성으로 변경 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스크립트 파일의 속성을 실행 가능으로 변경한 후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경험 실습 3-9번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의 케이스 변문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문을 만들려면 v-ks.sh 여기서 꼭 v 에디터 안 써도 되고요, g 에디터 써도 됩니다. 엔터 누르면은 이전에 저장해 놓던 구문이 이렇게 차례대로 뜹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이 문장은 sh를 쓰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고요. 그 다음 이행에 이것은 첫 번째 파라미터 변수인 $1 값에 따라 3행, 5행, 7행, 9행으로 변기합니다. 그 다음 4행에서 3행이 스타트일 경우 실행되고 주의할 점은 맨 뒤에 세미콜론 2개를 꼭 쳐줘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여기서 9행은 위에 3가지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말해주고요. 마지막에 10행에서는 케이스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반대인 ESH를 눌러줍니다. 저장합니다. 이제 저장이 됐으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sh space 원점.sh 첫 번째로 스탑, 리스타트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스타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에디터에서 저장했던 것처럼 시작이 나오고요. 이제 스탑을 하면 case.sh 네, 기다려주세요. 중지 물결표가 나오는데 이제 나머지 것인 위에 3개에도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아무거나 쳐보겠습니다. 애플 뭔지 모르느라고 나옵니다. 학습 경험 실습 3-3 11번 문제 쉘 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for in 문이거든요. for in 문입니다. for in 문에 대해서 간단한 구문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for 변수 in 값 1, 값 2, 값 3 점점점 그 다음 다음 반복할 문장 이게 for in 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식이고요. for in 문은 다음 형식을 보시면 변수의 값의 값을 넣은 후 두 안에 있는 반복할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값의 개수만큼 반복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while 문이고요. while 문 구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는 계속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겁니다. 그리고 뭐 앞에 있었던 for 입문과는 별 다를 게 없이 for 구문을 대신해서 while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until 구문이고요. until문은 while문과 용도가 거의 같지만 until문은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혹은 거짓인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동일한 용도로 until문으로 바꾸려면 while 구문을 until 구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실습 3-6번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 예제를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했던 9번과 같이 이거는 V에디터를 쓰든지 V 에디터를 사용하든지 G 에디터를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입력 모드로 들어가서 첫 번째 빈 sh는 sh 구문에서 쉘 스크립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행에 여기서 입력한 파일 이름이 -f이거나 크기가 0이 아니라 -f이고 크기가 0이 아니라면 이 오행을 실행합니다. 된 구문의 다음 줄을 작성해도 되며 세미콜론 이후에 작성해도 됩니다. 세미콜론은 앞뒤 구문을 행으로 분리해주는 기능이고 또 이 구문은 된과 동일합니다. 다 입력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가볼게요. if문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서 케이스문 했던 것처럼 여기도 if문을 닫아주는 문구인 fi 구문을 쓰고 exit 제로를 쳐줍니다. ESC 누르고 세미콜론 저장 나가기. 그럼 이제 쉘 스크립트 구문에 다 저장했으니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andor sh. 그럼 앞서 입력했던 보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제일 뜨고 여기서 책에 있는 구문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래시 도 파일 점 엔터 치시면 이것은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뜨는 거고요. 다시 한번 sh andor.sh 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문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슬래시 httpd service 그러면은 앞에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파일이 없거나 혹은 크기가 0이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파일이 나온다면 unit descript of pitch http server 애프터는 네트워크 타겟 리모트 다시 fs 타겟 nss 다시 룩업 타겟 하고 아래 서비스라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세한 거는 책 구문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실습 예제 3-3 12번 포문을 사용한 파일을 작성하여 결과를 확인하라. 이거를 미리 작성한 파일입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1부터 10까지) 해 55가 뜨는데 이렇게 1부터 10까지 선언을 해주고
합 더하기 i가 1, 2, 3, 4 하나씩 증가하면 합에다 다 넣어서 다 끝나면은 합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13번. 아까와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y문으로 구현을 해라. 미리 작성해 놓은 파일입니다. 실행을 하면 똑같이 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두 문을 실행하는데, 이것도 i를 합에다 다 더해주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마지막에 출력을 내는 문입니다. 자, 이제 14번 방금 y문과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until 문을 작성해라. 미리 작성해 놓은 until 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5 뜨는데, until 문은 y문과 다를 게 없고 그냥 y문을 다시 until로만 바꿔주면은 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번 교재 434쪽에 있는 bce.sh 파일을 작성하여 결과를 확인해라. 미리 작성해 놓은 bc 파일이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무한 반복 입력을 시작합니다가 뜨는데, 자, 여기서 B를 입력하면은 멈추고 C를 입력하면은 에코문 이게 딱 저 텍스트가 뜨고, 1을 하면은 저 텍스트가 뜨면서 종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C를 누르면은 케이스에서 C를 눌렀기 때문에 컨티뉴 딱 이 에코문이 뜨고, B를 누르면 빠져나와서 딱 이런 문이 출력됩니다. 다시 1을 누르면 완전히 종료합니다. 이상입니다. 7. 교재 func2.sh 파일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결과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이대로 실행을 해보면 30으로 이렇게 10하고 20을 더한 결과가 이렇게 나옴. 8번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의 EVAL과 익스포트의 역할을 적으시오. EVAL 문자열을 명령문으로 인식하고 실행한다. 익스포트 외부 변수로 선언해서 외부 프로그램에서도 선언한 변수를 사용 가능하게 한다. 9번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 뒤에 리눅스 명령어를 적으면 명령어를 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결과를 파라미터 값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set을 같이 사용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렇게 해둔 파라미터 값을 토대로 이렇게 데이트 값을 4번째까지 올리면은 무슨 요일인가? 목요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월, 화, 수, 목 4번째 요일인 목요일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set을 사용하면 결과를 파라미터 값을 사용할 수 있다. 1번 교재 440페이지 shift 1 sh 파일과 교재 441페이지 shift 2 sh 파일을 작성하여 결과를 적고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shift 1 sh를 그대로 적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AAA 다음에 0이 붙어 있고 AAA 다음에 또 1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왜냐면 저 10을 저 달러 표시 뒤에 있는 10을 달러 1 뒤에 0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AAA 뒤에 0을 붙여 놓은 거고, 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똑같은 이유로 옆에 1이 더 추가된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쉬프트를 이용해주면 아래에 있는 대로 모두가 다 제대로 입력한 대로 나와주는 것이 차이점. 왜 이러냐면 쉬프트는 파라미터 변수를 왼쪽으로 한 단계씩 아래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 변수를 출력하고 싶거나 10개가 넘는 파라미터 변수에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단 $0 파라미터 변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6. 셀 스크립트에서 사용자의 정의 함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작성하고 호출할 수 있고, 형식은 사용자 이름 괄호 대괄호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내용을 적고 다시 바로 대괄호 닫은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으면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